잔액조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뜬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0원. 이영자는 ATM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명 지난달까지만 해도 3천만 원이 넘게 있었던 통장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기 위해 아껴둔 돈이었지요.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다시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1, 2, 3, 4. 며느리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바꿔둔 번호였습니다. 여전히 0원. 손이 떨려왔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손끝이 시려왔어요. 뒤에 기다리는 젊은 남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영자는 황급히 카드를 빼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이영자는 72살이었습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8배 서울로 올라왔어요. 재봉 공장에서 일하다가 23세 지금의 남편 박재호를 만났습니다. 선 한 번 보고 결혼했지요. 그 시절엔 다들 그랬으니까요. 결혼 후 30년을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명절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성민이와 딸 수진이를 대학까지 보냈지요. 엄마는 우리 때문에 고생만 했어. 딸 수진이가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고생이야. 너희들 잘 되는 게 엄마 행복이지.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세탁소는 6년 전에 정리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더는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퇴직금이라곤 없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빼고도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비 좀 쓰고 가끔 손주들 용돈 주고 그래도 남는 돈으로 조용히 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며느리 정미라를 처음 본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37에 데려온 여자였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말씨도 곱고 무엇보다 예의가 발랐지요.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첫 인사를 하며 미라가 큰 절을 올렸을 때 이영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치고는 참 반듯하다 싶었어요. 결혼 후 미라는 자주 시댁을 찾았습니다. 반찬도 해다 주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명절 때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전을 부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영자는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미국으로 시집가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데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편 재호도 며느리를 예뻐했습니다. 미라는 참 착해. 성민이가 복받았어. 밥상 앞에서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변화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가기 힘드시죠? 어느 날 미라가 물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 걷기가 불편했던 때였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면 되지.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공과금이랑 보험료 내는 것도 제가 할 수 있어요. 미라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실제로 은행까지 가는 길이 멀고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가족. 그 단어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공과금 영수증만 가져다 줬어요. 다음엔 보험료 납부를 대신했고, 그 다음엔 병원비를 먼저 내고 영수증을 가져왔습니다. 이영자는 그때마다 현금으로 돌려줬지요. 어머니, 매번 이렇게 현금 주고받기 번거로우시죠? 그냥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고 내역 다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거실에서 귤을 까먹으며 미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남편도 모르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미라의 맑은 눈을 보니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1234야. 내가 외우기 쉽게 바꿔놨어. 어머니, 저 믿으시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미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뻤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2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미라는 약속대로 영수증을 가져왔고 통장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이영자는 안심했지요. 역시 며느리를 믿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달랐습니다.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물어보니 깜빡했다고 다음에 한꺼번에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영자는 그러려니 했지요. 오늘 병원에 가려고 돈을 찾으러 갔다가 잔액이 0원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영자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실수일 거라고, 다른 통장으로 옮겨놨을 거라고, 미라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설마 미라가. 그 생각을 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병원은 다녀왔고? 응. 이영자는 대답만 짧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먼저 미라와 이야기를 해봐야 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쓰고 말을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미라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장조림 했어요. 고맙네. 이영자는 반찬통을 받으며 미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미라야. 네, 어머니. 혹시 통장에서 돈 좀 썼니? 순간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영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게 사실은 미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영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했던 일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썼어요. 금방 갚을게요, 어머니. 얼마나 썼니? 다 썼어요. 다 썼다.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5천만 원을 다 썼다고요. 이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한 달만, 아니 2달만 기다려 주세요. 미라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영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가. 어머니, 제발, 지금은 나가줘. 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미라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었고, 가족이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봄밤의 차가운 바람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이영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오늘 날짜를 쓰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 집들에도 가족이 있겠지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요. 하지만 이영자에게 가족은 이제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배신이 되는 순간, 사랑이 상처가 되는 순간을 그녀는 72해 만에 처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혼자서요. 다음 날 아침, 이영자는 잠을 못 잔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그릇 앞에 숟가락을 놓고도 한술도 뜨지 못했어요.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 재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 약은 먹었어? 응, 먹었어. 재호는 더 묻지 않고 신문을 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사람답게 눈치가 있었지만 아내가 말하지 않으면 캐묻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이영자는 남편의 신문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밤새 고민했던 것들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서에 보낼 순 없었어요. 아들 얼굴도 있고 무엇보다 손자 민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둑으로 몰린다면 그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야 하나? 그것도 답은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은 그녀의 노후 전부였으니까요. 오전 10시 이영자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천천히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동네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영자 씨, 오늘 안색이 안 좋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며느리는 잘 있고 참 예쁘고 착하던데. 그 말에 이영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잘 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쓰디썼어요. 은행에 도착하자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8번. 앞에 15명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이영자는 주변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 정장 입은 회사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28번 고객님, 이영자는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래 내역서를 뽑고 싶은데요. 신분증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출력되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내역이에요. 이영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눈을 맞춰가며 읽었습니다. 3월 5일 마이너스 현금 인출 500만 원 정미라. 3월 8일 마이너스 현금 인출 1000만 원 정미라. 3월 12일 마이너스 이체 800만 원 정미라. 3월 15일 마이너스 현금 인출 700만 원 정미라. 그렇게 며칠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총 5,300만 원. 마이너스까지 써가며 다 빼간 것이었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비밀번호 변경도 하시겠어요? 네, 바꿀게요. 이영자는 새로운 번호를 적었습니다. 815. 광복절 날짜였어요. 이제는 아무도 모를 번호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자동이체도 모두 해지해 주세요. 전부 다요? 보험료랑 관리비도요? 네, 전부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처리했습니다. 변경 사유를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이영자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며느리가 돈을 훔쳐서라고 쓸 순 없었어요. 결국 천천히 적었습니다. 가족이 알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라가 어제 갔다 왔다면서요? 성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응, 왔다 갔어.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미라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회사에서도 힘든 일이 많고,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녁에 민수 데리고 갈게요.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오늘은 오지 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피곤해서 다음에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손자도 모르는 일. 오직 자신과 며느리만 아는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저녁 무렵 남편 재호가 거실에서 이영자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소파에 앉은 재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영자가 서랍에 넣어둔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잔액이 왜 이래?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영자는 재호 옆에 앉았어요. 미라가 가져갔어. 뭐? 미라가? 왜? 모르겠어. 급한 일이 있었다고. 재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곧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라도 사정이 있었겠지. 이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5천만 원을 다 가져간 게? 그래도 가족인데 경찰에 신고할 것도 아니고. 기다려보자. 기다려. 뭘 어떻게 기다려? 미라가 갚는다고 했잖아.
재호는 TV를 켰습니다. 대화를 끝내겠다는 신호였어요. 이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작게 중얼거렸지만 재호는 듣지 못했습니다. TV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이영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월 20일 날씨 맑음. 오늘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며칠 사이에 모든 돈이 사라졌다. 정미라, 내가 며느리라고 부르던 그 여자가 가져간 것이다. 남편은 기다려보자고 한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건지, 돌아올 리 없는 돈을, 아니면 이미 깨져버린 신뢰를. 아들은 모른다. 알려야 하나?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민수를 생각하면 참아야 한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가족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어제 쓴 이 문장이 오늘은 더 아프다. 내일은 뭘 해야 할까?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 아니면 미라를 다시 만나 이야기해야 하나? 모르겠다. 72년을 살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누군가는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돈은 내 삶의 전부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 아플 때를 대비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아낀 돈. 그게 다 사라졌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꼭 갚을게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미라는 모르겠지요. 이영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혼자 해결해야 한다. 남편도 아들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이영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탁자 위에 놓인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1. 새 통장 만들기. 2. 연금 수령 계좌 변경. 3. 법률 상담 받기. 4. 미라와 마지막 대화. 네 번째를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대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결심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영자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미라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첫날 문자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남편 재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가끔 아내를 흘끗 쳐다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밥 먹어. 입맛이 없어.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낯선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아들 성민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성민이 놀란 듯 물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이영자는 3kg가 빠졌습니다. 뺨이 홀쭉해지고
눈가에 그늘이 졌어요. 그냥 잠을 못 자서 병원 가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성민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혹시 미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는 걸까요? 왜? 무슨 일 있니? 미라가 요즘 이상해요. 집에서도 말이 없고 밤에 혼자 울기도 하고 아들은 아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서 엄마가 좀 달래주세요. 이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42살의 아들.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식인데도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성민아, 네, 만약에 미라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니? 잘못이요?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영자는 말을 이었어요. 그냥 만약에 큰 잘못을 했다면 글쎄요. 가족인데 용서해야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성민은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이번 주말에 데려올게요. 그래. 아들이 돌아간 후 이영자는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어요. 비상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과는 별개로 현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이것만이라도 지켜야 해. 봉투를 다시 숨기며 생각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라였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이영자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열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수척했어요. 눈이 퀭하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이영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돈은? 한 달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어머니, 사실은 미라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빚이 너무 많아서 독촉이 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카드빚? 3천만 원이에요. 이자만 매달 100만 원씩. 이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카드빚이 그렇게 많았다니요. 성민이는 알아? 모르세요. 알면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미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친정 부모님 병원비로. 아버지가 암이세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영자는 미라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신용이 나빠서. 내 돈은 언제 갚을 거니?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시간? 얼마나? 1년. 아니, 2년만. 이영자는 일어섰습니다. 더 들을 말이 없었어요. 나가. 어머니, 제발 나가줘. 너를 보면 숨이 막혀. 미라가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성민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민수도 있는데. 이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이영자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족 간 금전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약속을 잡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었어요. 저녁 식사 때 재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미라 왔다 갔지? 응. 뭐라고 하던? 돈은 못 갚는데. 재호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무슨 방법이 있어? 이영자는 남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백발이 성성한 75세 노인. 평생을 함께했지만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나도 가족인데. 가족? 이영자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가족이 뭔데? 서로 믿는 거? 아니면 서로 속이는 거? 재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이영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래 내역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횡령죄로요. 가족도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족이라도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그럼 며느리가 감옥에 가나요? 초범이고 가족 간 문제라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집행유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영자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어요. 고소를 하면 가족이 무너지고 안 하면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딸 수진에게서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미국에서 걸려온 딸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이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할까 말까? 수진아. 응? 만약에 엄마가 큰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래? 큰일? 무슨 일인데? 아프신 거야? 아니, 그냥 만약에 당연히 한국 가야지.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있어?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멀리 있어도 딸은 딸이었어요. 고마워. 엄마, 정말 괜찮은 거지? 걱정되네. 응, 괜찮아. 건강해. 전화를 끊고 이영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월 27일. 오늘 미라를 만났다. 카드비 때문이란다. 친정 부모 병원비도 있다고 한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다. 아니,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변호사를 만났다. 방법이 없단다. 고소하면 가족이 무너지고 안 하면 돈이 사라진다.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옳은지 모르겠다. 수진이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난다. 멀리 있어도 내 편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 내일은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 것이다. 영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통장. 그래도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만드는 통장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72년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이영자는 봉투에서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지폐를 한 장씩 세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내 시작이다. 작지만 소중한 시작. 내일은 새로운 통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50만 원을 넣을 거예요. 그것이 희망의 시작이 될 거라고 이영자는 믿고 싶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든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영자는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했어요. 50만 원. 변하지 않는 숫자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4월의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이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성민이에요. 지금 집에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있어. 무슨 일이니? 지금 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1시간 후 성민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 다 알았어요. 미라가 엄마 돈을 가져간 것. 이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오늘 통장을 정리하다가 미라 통장을 봤어요. 엄마 이름으로 입금된 게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이나.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했는데 미라가 다 털어놨어요. 카드빚이랑 친정 빚 때문이라고.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2살 남자의 눈물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내가 중간에서 힘들까봐. 그래도 말했어야죠. 엄마 혼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해요. 성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영자는 놀라서 아들을 일으켰어요.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이혼할 거예요. 그 말에 이영자는 멈췄습니다. 이혼? 네. 더는 못 살겠어요. 믿음이 깨졌는데 어떻게 살아요? 민수는 어떡하고? 제가 키울 거예요. 미라는 양육권 포기한대요. 성민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드릴게요. 300만 원이에요. 제 비상금이에요.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어.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이것마저 안 받으시면 저는 정말.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자는 봉투를 받았어요. 조금씩 갚을게요.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만해. 이걸로 충분해. 이영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재호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식탁 앞에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어.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 와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 편이 되고 싶어. 재호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연금 통장이었어요. 여기 800만 원 있어. 당신이 관리해. 당신 돈인데 왜 나한테? 우리가 부부니까. 이제부터는 함께 관리하자.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경제권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이영자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평생 고생만 시켜서. 그날 밤 오랜만에 부부가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일주일 후 딸 수진이가 깜짝 귀국했습니다. 엄마, 공항에서 만난 딸이 이영자를 꼭 안았어요. 성민이한테 다 들었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멀리 있는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 해야지. 수진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00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1,400만 원 정도 돼요. 이건 너무 많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딸의 말에 이영자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혼자 견디지 마. 우리가 있잖아. 가족. 그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배신한 가족도 있었지만 진짜 가족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성민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미라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양육권은 성민에게, 미라는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어요. 엄마, 미라가 이거 전해달래요. 성민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라의 편지였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 알아주세요.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갚겠습니다. 10년이 걸려도 다 갚을게요. 민수는 제가 잘못한 거 모릅니다.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마이너스 미라 올림. 이영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지만 증오도 사라지고 있었어요. 5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손자 민수가 카네이션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6살 손자의 맑은 눈을 보니 모든 아픔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수도 할머니가 사랑해. 성민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어요. 수진이는 화상통화로 함께했습니다. 재호가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서툰 노래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영자는 새 통장을 꺼내봤어요. 이제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힘을 모은 덕분이었어요. 이 돈은 우리 가족 비상금이야. 다시는 혼자 숨기지 않을 거야. 엄마, 우리가 지킬게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이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오늘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만이 아니다. 신뢰로,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라가 준 상처는 아직 아프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진짜 가족을 발견했다. 날 지켜주는 남편, 아들, 딸. 그리고 순수한 손자. 새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있다. 예전에 5천만 원보다 적지만 더 소중하다. 혼자 숨긴 돈이 아니라 함께 모은 돈이니까.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통장 이름을 바꿀 것이다. 이영자의 통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 통장으로. 이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신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 그리고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된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미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첫 상환금 50만 원 입금했습니다. 민수 잘 부탁드립니다. 이영자는 답장을 썼습니다. 처음으로 보내는 답장이었어요. 민수는 내 손자다 잘 키울게 너도 건강해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72년 인생에서 배운 것. 가족은 상처 주기도 하지만 치유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배신 뒤에도 피어날 수 있다는 것. 내일은 가족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늦은 봄이지만 아직 꽃은 피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꽃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이영자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왔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잔액 영원의 충격으로 떨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통장 재발급 받으러 왔어요. 네, 신분증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이영자 고객님, 현재 잔액이 3,800만 원이시네요. 3,800만 원. 1년 전 영원에서 시작한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이름도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이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망 통장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계절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정겹게 느껴졌고 햇살이 포근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니 손자 민수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민수가 무슨 상? 효도상이요. 할머니 이야기 일기에 썼더니 선생님이 주셨어요. 7살이 된 민수는 이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성민이 거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일기에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썼대요. 강하긴. 할머니가 뭐가 강해? 아니에요. 엄마가 제일 강해요. 아들의 눈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재호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여보, 내일 등산 갈래? 날씨가 좋대. 그래, 오랜만에 산에 가자. 부부는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 운동도 같이 하고 장도 함께 봤어요. 7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부부가 된 건 이제부터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이영자는 거실 탁자에 통장을 올려놓았어요. 오늘 통장 이름을 바꿨어. 뭐로 바꿨어요? 희망 통장. 가족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든 돈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야. 누구든 어려울 때 쓰고 여유 있을 때 채우고. 엄마, 저도 이제 월급 더 넣을게요. 승진했거든요. 성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혼 후 일에 전념한 덕분에 과장이 되었어요. 밤 9시 이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미라예요.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자로만 연락하던 미라가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응, 무슨 일이니? 오늘로 600만 원 갚았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갚을게요. 알았어. 그리고 민수 생일 선물 보냈어요. 성민 씨한테 전달될 거예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응?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미라도 나름대로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완전한 용서는 아직이었지만 미움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언젠가는 웃으며 만날 수도 있겠지요. 다음 날 새벽 이영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제는 매일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4월 15일. 날씨 맑음. 1년이 지났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다. 잔액 0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3,800만 원. 돈이 늘어난 것보다 중요한 건 가족을 되찾은 것이다. 남편 재호는 이제 진짜 동반자가 되었다. 아들 성민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딸 수진이는 멀리서도 늘 응원해준다. 손자 민수는 할머니의 기쁨이다. 미라는 아직도 복잡한 마음이다. 하지만 그녀도 자기 방식대로 책임지고 있다.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다. 용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깨달음이 되었다. 혼자 지키려던 돈을 잃고 함께 나누는 사랑을 얻었다. 통장 비밀번호. 이제는 온 가족이 안다. 천사, 천사라는 뜻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자는 의미다. 오늘은 남편과 등산을 간다. 민수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한다. 3대가 함께 오르는 산. 정상에서 무엇이 보일까? 아마도 희망이 보일 것이다. 아침 8시 등산 준비를 마친 가족이 현관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짐 들어요. 민수가 작은 배낭을 메며 말했어요. 우리 민수 든든하네. 이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그냥 다 고마워. 73세와 76세의 노부부. 주름진 손을 맞잡은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산 중턱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아래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아파트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저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할머니, 저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래,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민수의 맑은 목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성민이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이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그게 뭘까요?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가족을 찾았어요. 믿음이 깨졌지만 새로운 신뢰를 쌓았어요. 상처를 받았지만 더 강해졌어요.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와, 세상이 다 보여요. 민수가 환호했어요. 이영자는 멀리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의 영상통화였어요. 엄마, 산 정상이야? 와, 멋있다. 화면 속 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올해는 한국 올 수 있니? 응, 여름휴가 때 갈게. 온 가족이 모이자. 온 가족.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영자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손자, 아들, 남편, 그리고 화면 속 딸.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통장 비밀번호. 1년 전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새 통장, 새 비밀번호, 새 이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 엄마, 뭐 생각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너희들이 있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이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3년 인생, 이제야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자, 이제 내려가자.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민수가 먼저 뛰어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산을 내려오는 이영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통장에는 3,800만 원이 있었지만 마음에는 그보다 훨씬 큰 재산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그것이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구독과 좋아요로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